수다 떨듯이 이 한 개 라벨지 하나 가지고 계속 말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교실 전체에 내가 평소에 말해보지 않은 친구들과 어떤 소통이 일어난다는 거. 그 라벨지에 제가 여기 있는 친구들의 이름을 다 적어놨어요. 자, 그거를 자기 이마에 붙이고 이렇게 돌아다닐 겁니다. 그럼 나는 이 라벨지에 있는 친구 이름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채로 다니면서 질문을 통해서 친구가 누구인지 찾는 그런 놀이를 오늘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제비는 내가 뽑아서 내 이마에 붙는 게 아니라 친구가 뽑은 게 내 이마에 붙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짝끼리 붙여주게 될 건데, 근데 이 이름이 뭔지 제가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할 건데, 질문을 하는 방식이 스무고개 아시죠? 그런 형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을 할 거고, 저와 만난 상대는 네 아니면 아니요로 이 제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학교가 부산인가요? 아니요? 부산에서 만나요? 아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아까랑 조금 성격이 다른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이 친구하고 만나서 반갑다 친구야. 이 친구는 여자인가요? 네 라는 대답을 얻었어요. 제가 방금 한 질문은요, 외모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질문이라고 말할게요. 그래서 어떤 외모, 성격, 이렇게 눈으로 드러나는 질문은 오늘 선생님들이 우리 여자 선생님밖에 없으니까 성별도 상관없겠다. 단 한 번만 할 수 있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한 번 하고 나서는요, 대신에 이 외모 질문은 많이 할 수는 없어요. 한 번 하고 나면 이 이마에 있는 라벨지가 볼로 가고요. 그러니까 볼로 간 사람한테는 외모에 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해줄 필요 없고, 또 이 사람은 질문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럼 내가 만약에 이 친구가 누군지 알겠다 하면 저한테 앞으로 오시면 돼요. 오셔서 누구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정답 할 수도 있고 오답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틀렸다 땡 할 수도 있는데, 틀리시면 그냥 계속 활동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맞게 돼도 계속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저희 친구들하고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최대한 내가 얘가 누군지 알았으니까 네라는 대답을 들을 수 있는 질문을 신경 써서 한번 해라. 네, 외모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4명의 친구들에게 우리가 좀 직접적으로 정보를 주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맞히지 못하신 분 이렇게 와보세요. 자, 지금 글씨가 제가 크게 안 적어가지고 여기 있으신 선생님들은 아직 우리가 정답을 못 맞히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선생님들께는 우리가 좀 자유롭게 정보를 제공해 드려 볼게요. 자, 그럼 여기 선생님한테 붙은 친구 누군지 보이나요? 네. 자, 정보를 좀 제가 받아볼게요. 아실 것 같으면 손들어서 말씀해주세요. 선택해요. 엄청 가까이 있어요. 엄청 가까이. 엄청 가까운 사이에 있는 사람이 엄청 가까이에 있다. 우연 선생님? 저랑 키가 비슷해요. 키가 비슷하다. 선생님과 키가 비슷하다. 여기 있어요? 오늘 발표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굉장히 많이 했다. 누구 위에를 누구? 성함을 아직 잘 모르시죠? 근데 손으로 한번 가르쳐 보실 수 있으실까요? 맞습니다. 우리 맞으시죠? 좋아하시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활동으로는 친구 소개서를 우리 작성을 해볼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라벨지를 여기에다가 붙이면 돼요. 누구누구 소개서 해서 우리 아까 네라는 대답을 얻었던 질문 있죠? 그 질문은 곧 그 친구에 대한 정보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정보를 우리가 1부터 제가 오늘 8까지 뒀거든요. 8까지 잘 정리를 해서 나중에 친구에게 친구에 대한 소개를 우리가 전달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근데 내가 네라는 그 대답을 얻었던 질문 가지고는 정보가 좀 부족하다 하면 평소 그 친구하고 잘 지내는 친구 있죠? 그 친구한테 가서 얘 어때? 어떤 좋은 점이 있어? 이렇게 물어보고 적으셔도 괜찮아요.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겠어요? 간결하게 심적으로 몇 개의 단어로 딱 정리해서 우리들한테 전달을
본인일 수도 있어요. 교실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럼 친구한테 질문을 내가 했잖아요. 그 친구를 통해서 나에 대한 정보를 또 들은 걸 바탕으로 적으셔도 좋습니다. 적으시면 거기에 나의 좋은 점, 정말 나에 대해 알고 있는 이런 것들 다 적으셔도 좋습니다. 이번에는 요 자기소개서를 전달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자기 자신을 지금 하게 된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누구 계세요? 손들어 보시나요? 하나, 둘, 셋. 이분들은 자기 걸 본인이 받지 말고 좀 서로 이렇게 상대한테 건넸다가 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쓴 소개서 있죠? 이거를 친구한테 전달하고요. 받은 친구는 친구가 나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적어준 거니까 고맙다는 의미로 동성이면 이렇게 포, 그다음에 이성이면 악수 이렇게 우리 오늘 여자 선생님들만 계시니까 포옹 이렇게 하시면서 자기소개서를 지금부터 전달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무 많이 쓰여서 내가 자기 책을 선생님 소개서 잘 전달하셨나요? 잘 해보셨어요. 제가 더 빨리 이렇게 전달하실 줄 알았는데 하시면서 저는 그냥 포옹만 하고 전달만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저거 다 읽어주시니까 뭐예요? 너무 좋네요 진짜. 그리고 이거 읽어주면서 선생님들이 서로 이제 너무 좋으셔가지고 얼굴도 막 상기되시고 해서 제가 사실 이거는 진짜 전달만 하고 금방 앉는다고 생각했는데 쉽게 끊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뭐 촬영하시는 선생님들도 있고 그러시네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하고 나눈 방식과 같이 선생님들과 놀이를 한 것에 대해서 뭐 얘기를 조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부진아로서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감정에 약하구나. 그냥 너무 쉬운데 질문이 생각이 안 나는 걸 복잡복잡하고 이러니까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그래서 아이들이라면 저 같은 부진아가 분명히 있을 테니까 걔들 정말 한마디도 못하겠다. 나도 이런데 이러면서 그 문장을 한 4개 정도 좀 써놓거나 또는 서로 질문할 거를 조금 적어 놓았으면 어땠을까. 저는 여기 이름 붙인 친구랑 엄청 친해진 느낌이에요. 이 놀이 하니까 이 친구를 맞추는 질문을 계속 막 내 머릿속으로 생각도 해보고 그다음 친구의 좋은 점을 생각해보고 친구를 맞추기 어떻게 내가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시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친구랑 부쩍 친해진 느낌이라서 되게 끝나고 나서 그 친구를 보면 되게 친밀감이 느껴지고 앞으로도 사이좋게 지낼 것 같아요. 다행히 제가 이거를 하면서 또 이제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이 답해주는 얘기를 듣고 누굴까 생각해 보면서 저도 오히려 그분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 또 그분 또 찾아가면서 이름표를 본다든지 하면서 좀 더 오히려 더 잘 알게 되는 상황이었고 또 제가 해주시는 질문들을 받으면서 제가 여기 잘 모른다고 생각해서 저는 계속 이렇게 통과해야 좀 되겠다라는 생각도 조금 있었는데 의외로 제가 다른 선생님들에 대해서 그래도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질문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대답할 수 있는 만큼 알고 있는 것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스스로 약간은 조금 뿌듯하기도 하고 많이 알게 되기도 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아이들하고 이 놀이 할 때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도 했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지난주에 할 때는 칭찬 한번, 강점 한번 찾아보고 이렇게 했더니 훨씬 질문을 친구의 그 장점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이 놀이를 그렇게 활용했던 이유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6학년 올라가니까 그 전에 그래도 1년 동안 잘 지낸 친구들끼리 듬뿍 서로 조금
칭찬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만큼 서로를 잘 알고 있었다는 걸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저는 이 놀이를 진행했었어요. 선생님도 오늘 조금 서로도 잘 알게 되신 것 같나요? 네. 서로 잘 살피면서 이렇게 함께하는 초등상담나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라벨지를 이제 붙여서 장점을 적어줄 때 사실 적기가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이제 저학년이면 저학년일수록 오히려 더 잘 찾아내는데 이제 5, 6학년 고학년이 되니까 참 쓰기가 힘들어서 뭐 좀 더 이 친구 나에 대해서 이만큼 평소에 관심 있게 봤구나를 알려주고 싶었던 거니까 이 친구에 대해서 잘 살펴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전 활동들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활동을 할 때 직접 시범을 보여드렸었잖아요. 그때 하는 질문들도 뭐 구체적으로 이 친구는 피구할 때 굉장히 패스를 잘하는 친구인가요? 이런 식으로 조금 생활면에서 구체적으로 포착되는 장면들을 예로 계속 들어줬어요. 그리고 저희 반에 이제 특수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는 사실 반에서 이렇게 도드라지게 활동하기는 어려운 친구인데 뭔가 그 친구의 예를 들면서는 이 친구는 꾸준히 학교에 성실하게 오나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아이들이 평소에 포착하지 못하는 그러나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면을 좋은 말로 바꿔서 할 수 있도록 제가 시범을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학급에 그래도 좀 잘 어울리지 못하거나 아니면 평소에 보여줬던 모습이 친구들하고 관계가 좀 그랬던 친구는 이렇게 나중에 받았는데 그 좀 성의 없게 써지거나 아니면은 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거나 이런 걸 받았더라고요. 근데 이미 활동을 다 끝났고 걔는 그걸 받았고 그래서 되게 좀 힘들어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끝났는데 걔 얼굴 표정이 어두웠거든요.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지 그럴 때 어떻게 이렇게 선생님이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모두에게 즐겁고자 또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쭉 가서 아이들한테 의미가 있게 다가와서 참 좋았겠지만 이게 상처받는 애들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오히려 아이들한테 제가 이거를 다 친구들한테 나중에 받았어요. 받아서 사실 한번 검열하는 작업을 했어요. 한 다음에 나중에 받았던 걸 다시 가지고 가고 싶은 사람은 선생님이 오해 나눠줄게 이러면서 저는 이거 집에 가지고 갈래요. 가져가더라고요. 근데 쭉 살피면서 그렇게 조금 아이가 받았을 때 뭐 불충분하다든지 아니면 좀 가슴이 아플 만한 그런 내용이 있거나 그랬던 경우에는 그 다음 시간에 좀 보충을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은 이 친구에 대해서 좋은 점이 참 많았는데 자기소개서에 다 안 담긴 것 같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줘볼까?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또 얘는 뭐도 있다 뭐도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놀이에서 끝나지 않고 이 놀이를 가지고 또 우리 반 아이들하고 다른 관계를 하는 걸로 제가 또 그런 어떤 도구? 그런 걸로 그냥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실에서 진행을 할 때는 아이들이 자기 이름을 뽑아도 그게 놀이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니까 그냥 그렇게 두는 게 더 좋은지 아니면 다른 친구의 이름이 붙도록 하는 게 더 좋은지가 하면서 좀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이 사실 준비 과정을 잘 하신다면은 아이들이 겹치지 않게 라벨지를 나눠주시는 방법도 있겠죠. 그렇죠? 라벨지를 주시는 방법은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제가 이 놀이 책에는 이렇게 적혀있어요. 아이들이 그냥 우리는 이름이 적힌 쪽지를 나눠주고 지가 뽑으면 내가 라벨지도 다 잘라 그냥 나눠주면 지가 라벨지 옮겨 적고 붙이는 그런 건데 제가 그 과정을 좀 생략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라벨지 옮겨 적어주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서 이번에는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이렇게 자기 이름을 이렇게 붙인 친구들이 있는데 근데 그 애들은 또 자기 이름이 아닌 아이들이 느낄 수 없는 것들을 또 이 놀이에서 배워가더라고요. 친구들이 평소에 나를 이렇게 생각했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네. 근데 이게 나한테 너무 재밌다. 이것도 다른 친구들이 느낄 수 없는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기본 틀만 가져가되 느끼는 건 아이들의 몫으로 놔뒀는데 선생님이 좀 더 그냥 그 아이가 다른 친구들, 그러니까 얘기하는 나를 더 이렇게 뭔가 활동 과정에서 느끼고 싶다면 다르게 장치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래 해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아까 선생님들이 궁금하신 점이 이걸 어떻게 애들이 강점을 잘 찾을까라는 질문에 언뜻 생각이 드는 학습지 뒤에 우리 강점 목록들 있잖아요. 이번에 톡대원에서도 많이 개발했는데 그 목록들을 조금 단순화시켜서 인쇄를 해놓으면 애들이 그거 보면서 속에서 얘한테 좀 맞는 거를 찾아서 바로바로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받았어요. 되게 좋아요. 저도 그래서 이런 일 좀 잘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럼 애들한테 그 자기 이제 장점 쓰게 한 거를 뒷면에다가 좀 타이핑 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그 키워드만 뭐 성실 이렇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했는데 귀찮아서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근데 우리 이미지가 좋은 그런 그 장점 토템에서 그죠 목록 있으니까 그런 거 활용해가지고 애들이 보게 하면 훨씬 풍부해질 것 같아요. 근데 질문을 고학년이랑 고학년일수록 더 어려워하는 감이 있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늘 해봤는데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니면서 이제 또 이렇게 질문을 받았던 역할을 했는데 그때마다 가서 저는 맞췄어요 라고 질문만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 그걸 반복하는 게 조금 이제 저도 계속 같은 말을 하니까 근데 제가 또 어떤 쌤을 만났는데 그 선생님도 나도 다 맞췄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질문만 했다 같이 맞춘 사람까지 같이 있으니까 우리 또 그럼 아니다 이라고 또 우리는 또 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아이들하고 했을 때 이런 게 없었던 게 아마 그때는 활동지를 먼저 나눠줬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활동지를 나눠주고 그러니까는 내가 맞췄기 때문에 요거는 떼서 내 종이에 붙이고 그럼 나는 이미 맞춘 사람이기 때문에 내 얼굴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다니면서 나는 맞췄기 때문에 질문만 받아요 라는 말을 할 필요가 애들이 그때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아마 오늘을 활동하면서 다 활동이 마치고 나서 이렇게 활동지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요거를 볼 데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는데 뭐 이렇게 또 질문 아닌 질문이 되지만은 그 혹시 교실에서는 지금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하셨는지? 이렇게 한 거는 작년인가 그렇게 한 거 같고 올해는 어떻게 했냐면 저희 반 애들이 잘 못 맞힐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하고 나서 다 맞힌 사람한테는 저희가 했던 방법처럼 그냥 해라 계속 해라가 아니라 너네는 다른 사람 걸 보고 무조건 직접적인 정보를 바로 줘라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그냥 당황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한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친구를 맞춰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그냥 설명을 하게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진짜 이게 애들은 이게 뭐라고 맞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히는 좀 즐거움을 또 주고 싶어서 또 친구들이 막 와가지고 평소에는 자기들 말도 안 걸면서 정답을 지는 맞췄다고 해서 야 얘는 이렇게 하면 애들도 좋아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나한테 그런 걸로 얘기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조금 더 소통하는 시간을 길게 가지고 가고 싶어서 좀 욕심을 냈던 것 같아요. 뭔가 하고 그냥 자리에 앉아서 다 했다고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다 했더라도 더 많이 돌아다녀 보라고 그런 장치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애들이 그런 점이 있었어요. 라벨지를 제가 또 앞에 설명이 길어지면 잘 안 되니까 그런 말을 다 미리 안 해놓으니 우기는 애들이 있었어요. 우기니까 라벨지 붙이는 것을 그냥 결국에 나중에 이름 쓰고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었는데 만약에 활동지를 미리 나눠준다면 애들이 라벨지 붙여놓고 없으니까 얘는 그래도 정보 주러 다니면 또 더 좋겠네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건 그거 같아요. 그냥 애들끼리 그냥 수다 떨듯이 이 한 개 라벨지 하나 가지고 계속 말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교실 전체에 내가 평소에 말해보지 않은 친구들과 어떤 소통이 일어난다는 거. 그 다음에 정말 현주 선생님 같은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내가 얘에 대해서 사실 잘 몰랐는데 사실 또 알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피드백 같은 거 들어보면 친구를 좀 잘 관찰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생활하지만 연말에 막 얘기하다 보면 어떤 애 이름을 몰라가지고 얘는 이름도 모르고 생활했는데 이런 애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조금 좋아하는 거나 성향이 다르면 서로 얘기가 안 되는데 그냥 이런 거를 좀 기회를 제가 만들어서 아이들이 뭔가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그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하고도 이런 걸 해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좋았죠?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